이번 영상에서는 시청자 여러분의 질문에 답변을 드립니다. 켈리 전님께서는 저는 자기계발서 위주로 원서를 보는데 픽션 위주로 보는 게 어휘학습에 더 도움이 될지 궁금합니다 라고 하셨네요. 그렇다면 픽션, 그러니까 문학 원서와 비문학 원서 중 어떤 걸 많이 읽어야 어휘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지를 함께 알아볼게요. 우선 기본적으로는 특정 분야에 대한 어휘력을 높이고자 할 때는 해당 주제를 다룬 비문학을 읽는 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영어 교육과 관련된 단어를 더 배우고 싶다면 관련 비문학 서적이 도움이 되겠죠? 반면 특정 분야가 아니라 성인 원어민과 비슷한 수준의 어휘력을 갖추고 싶다면 저는 문학책을 적극적으로 권장합니다. 대신 제가 문학을 권장한다고 해서 비문학 책을 읽지 말라 이런 뜻은 절대로 아니고요. 다만 대한민국 성인 학습자 대부분이 자기계발서 등 비문학을 선호하시기도 하고 문학 작품을 굳이 안 읽어도 된다고 생각하셔서 저는 문학 원서만의 강점이 분명히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거든요. 문학적 표현의 중요성. 비문학 책과 달리 소설이나 시를 읽으면 자연, 인물의 표정 혹은 사물에 대한 묘사가 훨씬 더 다양합니다. 이러한 문학적 표현, 특히 비유나 대조는 원어민이 말이나 글을 쓸 때도 매우 자주 사용되는 기법입니다. 또한 비문학은 일반적으로 어떤 현상에 대해서 논리적이고 독자가 알아듣기 쉽게 설명하는 데 포커스가 맞춰진 반면 소설은 작품마다 개성 있는 인물, 서술 방식, 배경, 시제 등이 매우 상이해서 어휘뿐만 아니라 영어 문장과 표현을 속된 말로 갖고 노는 방법을 습득하기에 굉장히 유용한 자료가 됩니다. 스피킹을 독해하면서 배우기. 문학 작품의 장점 중 하나는 구어체, 즉 말할 때 쓰는 어휘도 배울 수 있다는 것인데요. 아무래도 문학 원서는 인물 간 소통하는 대목이 자주 등장하다 보니 자연스러운 대화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책에서 직접 볼 수 있고요. 또 작품에 따라서 말할 때 쓰는 축약어나 슬랭 표현들도 있어서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만약 영어를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를 다 따로따로 공부하고 계신다면 인물 간 대화가 많이 나오는 원서 소설을 한번 낭독해 보세요. 그렇게 되면은 읽기, 말하기, 듣기가 한 번에 학습이 되겠죠? 그리고 쓰기는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무조건 기록하고 예문을 직접 써서 단어를 익혀야지만 더 오래 기억에 남습니다. 어떤 원서책을 읽든지 간에 단어 학습에는 예문 쓰기가 정말 최고입니다. 수능에 안 나와도 미국인 초등학생들도 다 아는 단어. 우리가 학교에서 달달 외웠던 수능 단어들 외에도 정말 수많은 단어가 있는데요. 이 단어들이 어렵거나 잘 안 쓰여서 수능에 안 나오는 것이 아니고요. 수능은 대학에 입학한 후에 대학 교재나 논문을 읽을 수 있냐 없냐를 확인하는 목적을 가진 시험이기 때문에 출제되는 단어가 한정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수능에서 외국어 영역 1등급을 받은 친구도 원서 소설을 읽다 보면 모르는 단어가 많다고 느껴질 수 있어요. 사실 이러한 단어들은 친구들과 얘기할 때나 회사에서는 잘 안 쓰이기는 해요. 하지만 한국인도 바위나 조약돌 같은 단어를 평소에 잘 안 쓴다고 해서 읽었을 때 바위 혹은 조약돌의 뜻을 모르진 않잖아요. 마찬가지로 바위가 영어로 boulder이라는 것을 알아야지만 원어민만큼 영어를 잘한다고 말할 수 있겠죠? 결론적으로 이러한 단어는 보통 문학작품에서 접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 비문학만 읽는다면 글을 읽다가 바위가 뭐지? 하면서 갸웃거리는 일이 생길 수도 있으니 원서를 읽을 때에는 문학작품도 같이 읽어주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지금까지 원서 문학작품을 읽으면 어휘력이 향상하는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비문학은 많이 읽어도 좋습니다. 하지만 한국어와 마찬가지로 문학책을 안 읽다 보면은 비유에 사용되는 표현들이나 단어를 아예 모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소설도 함께 읽어두면 빈틈없이 어휘력을 향상시킬 수 있겠죠?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저는 언제나 여러분을 응원합니다.